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토니 김님이 저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요. 휴가 와서 자기 전에 시선 집중을 들으려니 진짜 기분이 멜랑콜리합니다. 자기 전에 해외인가요? 그러게요. 아니면 밤새 노시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여튼 밑줄은 휴가 와서 시선 집중을 들으려니 진짜 기분이 멜랑콜리하네요 라는 건데 휴가 가서까지 이렇게 챙겨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가를 가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를 해야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휴가 가면 뉴스 보세요? 안 보잖아요. 보기야 보죠. 아, 그래요? 그럼요. 보는 이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뭘 뽑아서 어떻게 전해야 될 게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태도가 약간 달라질 뿐이죠. 저는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뉴스는 JB와 스태프분들에게 맡기고 선배 작가들한테 맡기고 저는 놀겠습니다. 네, 가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간다면요. 네. 슬프네요. 네. 토니 김님이 런던이시래요. 아. 시차 적응하느라 이제서야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런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음식은 맛있고요. 런던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서로님, 이 시간에 운전하며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원래는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폐렴과 독감 때문에 격리병실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청자 중에 병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렴과 독감 덕에 격리병실에서 유튜브로 봅니다. 김종배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신 이서로님 감사드리고 빨리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되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안 들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그런가 하면 한빛 아빠님은요. 아내 수술로 간호하고 일주일 만에 생방송 듣습니다. 여기도 병원.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수술로 간호하고 일주일 만에 생방을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한 고비는 넘기신 게 아닌가. 야, 그러게요. 그죠? 네.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그 방송에 의료 코너를 하나를 고정으로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박아야 될까요? 갑자기 이게 뉴스 탓인가 이런 생각. 슬기로운 병원 생활 이런 것들. 그래요? 네. 네, 한번 고민해 보죠. 네. 개편 때. 대한민국 영토안의 독도님이 현충일이 지나서인지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아이 등교 준비하면서 인사드려요.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웃으며 평안한 아침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촌철님들에게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네, 월요일 같은 수요일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일본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 TV 보도 내용인데요.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제 오전 5시에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한 물리적 작업은 오염수를 담아두는 수조의 일부 공사만 남겨두게 됐다고 하는데 이 작업도 이달 말에는 다 끝난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성 검증인데 지난 2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서 최종 검증을 마쳤고요.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든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언제라도 방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좀 짚어야 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시찰단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더 받아야 하고 또 받은 자료를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게 다음 달 이후 다시 말해서 방류가 시작된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이 얘기는 근데 숱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소식 하나 대신 전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국내에서 소금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일염 20kg짜리 한 포대의 산지 가격이 4월 초에는 14,000원이었고요. 5월 중순에는 18,000원이었는데 이달 들어서 2만 원 선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두 달 만에 40% 이상 폭등을 한 건데 가격 폭등의 1차적 원인은 일단 날씨인 것 같습니다. 소금 산지인 전남 신안 지역에서
4월부터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져서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게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소금이 오염되면 큰일이라면서 천일염 사재기 인증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뉴스가 따라붙은 것이죠.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과 쥐노래미에서 세슘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네. MBC 현영준 도쿄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 잠깐 들어보시죠. 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인 18,1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래미라고도 부르는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나왔습니다. 이 교도통신은 이처럼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전 근처 방파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도쿄전력은 이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물고기는 그물로 쳐서 막는다지만 바닷물로 흘러드는 오염수는 그물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그물 치는 동안에 물고기는 조용히 열중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그러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바닷물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염전, 소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간밤에 나온 소식이 우리 당국이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그 집권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방사능 검사 뭐하러 강화합니까 그러면? 네? 그냥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네, 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강화하는 거겠죠. 그것까지 삐딱선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천일염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건 일부 몰지각한 어떤 국민들의 삐뚤어진 행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조금 한숨이 나는데요. 박경님이 저도 소금 엄청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요. 일부 삐뚤어진 국민일 수가 있습니다. HBYI님은 한국시찰단 방류 후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실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실버님이 우리나라 바닷가 근처 횟집 어떡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사람다움님이 수산 1번지 통영은 후쿠시마 오염수 쓰나미에 떨고 있습니다. 통영의 어느 수협장은 올해 수산물값 하락은 피할 길이 없다. 정부도 손 놓고 있다.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전언을 전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9132님. 아는 지인은 냉동고를 사서 소금, 멸치 등 건어물까지 미리 싹 사놨다고 합니다. 라는 의견 지금 들어왔고 9345님. 저는 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내년부터 김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예. 몰닥스님은 근데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까지 흘러 가면 참치는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괴담이라는 거잖아요. 괴담. 왜 자꾸 그런 걸 소개를 하고 그래요 지금. 아니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또 전달해 드리는 거는 또 마이크의 역할이니까요. 네. 혹세 무민하는 괴담이래잖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의 결과 발표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에 좀 시선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사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다시 검찰 출석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일에 한번 그 출석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랬죠. 2차 시도가 되겠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주말 SNS에 글을 올려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가는데 소환도 안 한다고 항의하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다진 출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만일 본인의 출석이 불발이 되면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고요. 네. 검찰은 이런 송 전 대표의 출석 의사에 대해서 떼쓰기, 불안함의 증거 이런 말들로 지금 일축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태도가 과연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오히려 부정적 시선만 강화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지난 1차 출두 시도 때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성립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나를 조사하라고 2번씩이나 출석을 시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남는 사유는 뭐가 됩니까?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입맞출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충분히 준다는 이야기가 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충분히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사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해야 됩니다는 얘기는 검찰 입으로 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왜? 오히려 이제 조사 계획 없고 지금까지 안 부른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검찰이 공증해 준 셈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정치적 효용성이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송영길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표결을 끌어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파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검찰의 이 수사 속도는 정말 느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거냐도 사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봉투 살포 연루자들이 다수이고 이들의 신원부터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점 때문에 수사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최대한 길게 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물프레님이 그런데 검찰이 송영길 빨리 오라고 오지 않았나요? 라고 해주셨고 최희수님과 안경호님은 혹시 지금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생각일까요? 라는 의문 보내주셨고 붉은 까마귀님도 비슷한 의견 분위기 띄워놓고 왜 조사는 안 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기사를 좀 꼼꼼히 보니까요.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12일 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잖아요. 네. 가결이 되면 이들의 신변을 그때 확보를 하고 또 돈봉투 받았다고 지목된 또 다른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려는 거다. 그리고 또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느긋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속도가 안 난다가 아니자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러면 장애물이 별로 없다는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 종로구 일대의 상권을 개발한 유명한 공간기획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이 사람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휴직을 했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부정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발각이 나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당시 직원들은 모두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비유하자면 불난 집에서 쥐포 구워 먹은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아니었습니까? 정부는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민생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이속 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때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를 이유로 직원들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지급해 준 건데 그 고용유지 지원금에는 예산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3천을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령해 가면 꼭 그만큼 정말로 필요한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양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곳이 또 있어요. 그래요. 바로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나로 발사의 주역 바로 항공우주연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공로에 비해서 연구원들의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소 직원 8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했는데도 3천만 원이 넘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자, 아니 24시간에 3교대 근무를 했는데도 초과 수당을 안 준다고요? 항우연 측은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성과급 등을 합친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이미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수당은 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총액 제한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누리호 등 정부나 민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인건비조차 연구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들었다. 난리 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선 연구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노무 관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누리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죠. 달나라에 가 있는 네. 다누리호. 그러니까 다누리호에서 지금 계속 정보를 보내오고 있으면 이걸 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니까 야간에도 일해야 되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수당 안 주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공짜 노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 이게 지금 진짜 더 큰 문제네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재원이 없어서 별도 수당을 못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이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시설직 등 그 노동자 30여 명에게 3년치 초과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또 제한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급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액 제한에 걸려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공을 그 치하에도 지금 부족한 판이에요. 아니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연구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수령해야 되는 수당까지 왜 안 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항우연이 이제 설명 자료를 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추진을 하겠다.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겠다가 아니라 추진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나로 성공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지원학 때 이런 거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액 제한 같은 경우가 설령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총액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신우님이 이런 거 감사 나가면 수당 준다고 하던데 매달 감사 나가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고 가는 날이 곰팡이님은 아니 포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주셨고 꽃따라 뱅뱅님은 이러다 인제 다 떠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민간영역으로 다 떠나면 항우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다는 기사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 JB도 꼽아주셨지만 우주산업 7대 강국이라고 엄청 홍보한 거 정부고요. 그 화려한 성과를 누가 이뤘느냐. 여기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이루신 겁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